네, 안녕하십니까.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논스톱 공실보험 한양대학교 윤인호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 생각만 해도 설레는 호칭이죠. 저 또한 장래희망 중 하나가 건물주이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발표자분들도 저 같은 장래희망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6살짜리 어린이 유튜버가 청담동에 96억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배가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부러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릴 때 건물을 하나 사서 노후 걱정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건물주는 고액 자산가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이다. 하지만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건물주는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는 사실입니다. 은행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건물 매입을 위한 대출의 50%가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은퇴 연령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의 92%는 건물을 처음 매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과 퇴직금, 그 다음 자기가 여지껏 모은 저축금을 건물 하나에 흔히 몰빵한다는 사실입니다. 노후를 이렇게 건물 하나에 몰빵을 해서 그 건물이 잘 운용되면 다행인데 사실 그런 상황이 힘듭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려고 홍대나 강남에 나가도 이런 딱지가 붙어있죠. 임대문의, 즉 공실이라는 소리입니다. 현재 한국감정원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공실률이 증가하여 전국에는 11%의 공실률, 홍대, 건대, 강남 평균은 18.2%, 약 20%의 공실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인 상권의 공실률이 20%라면 그 건물들은 비쌀 텐데 과연 퇴직자들이 그런 대형 건물, 메인 상권에 위치할 수 있는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을 끼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은 30억 미만의 소형 건물, 그 다음 메인 상권 옆에 있는 인근 상권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실률이 증가하다 보면 당연히 건물주들끼리 임대 유치를 위해 임대료 경쟁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공실료가 임대료 경쟁이 붙게 되면 당연히 소득은 저하되겠죠. 근로소득이 없고 임대 수익도 저하된다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겐 실업급여와 퇴직보험이 있지만 건물주에게는 그런 보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임대가 끊기게 된다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본 솔루션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솔루션은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논스톱 공실보험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공실보험은 만약에 건물주가 공실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의 개념처럼 공실에 대한 상가 임대료의 몇 %를 공실보험으로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이데이터는 최근에 정부와 공공기관 위주로 육성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인데요. 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 공공기관, 은행, 증권사 이런 다양한 데이터, 흩어져 있는 개인의 데이터를 국민 개개인이 원할 때마다 취합하여서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도 있고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마이데이터를 건물주에게 대입해보면 건물주가 갖고 있는 건물의 현황, 건물의 대출은 얼마나 껴있는지, 건물의 보험은 들어있는지, 개개인이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대출 이자 상환금은 얼마인지, 그래서 총 소득은 얼마고 대비하여 소비는 얼마가 되는지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실보험에 대한 보험료 산정과 보험료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실보험 계약 이후 공실이 발생할 경우 공실 상가 임대료의 최대 80%를 60일에서 180일 동안 지급하여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솔루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면 건물 소유주가 보험사에게 공실보험을 가입을 요청하면 건물 소유주의 마이데이터는 협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건물 소유주의 마이데이터를 보험사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연히 앞서 말했듯이 보험의 유무나 다양한 재무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보험료 산정과 보험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실보험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이후 건물주가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 앞서 말하다시피 보험을 통해서 최대 80%, 최대 180일 동안의 공실보험 지급액을 받게 되고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사 소속의 건물 운영 전문가가 방문 컨설팅을 통해서 공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만약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방문 컨설팅을 통해서 공실 예방을 하고 추가적인 건물 수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운영 노하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가 만들어낸 것이 현재 보험사 운용 자산 이익률 추이를 살펴보시면
보험사는 최근에 운용 수익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다가 최근에 저금리 기조로 인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보험과 컨설팅 운용을 증권과 채권 대신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보험과 달리 컨설팅을 더한 프리미엄 보험으로서 수익을 다각화하는 데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겟팅한 대상은 첫 건물을 매입한 개인입니다. 그것도 은퇴 연령대에 속한 개인이요. 이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서 경제에 대해 민감하고 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으로 잡은 이유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당연히 노하우와 솔루션이 대책되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 방안도 대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 그런 노하우도 없고 건물 매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스터 공실보험의 슬로건을 직장인에겐 실업급여와 퇴직보험이 있다면 건물주에겐 공실보험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공실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예방 가능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건물 수익 증대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실 발생 시 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보험사의 경우 보험 상품을 통한 수익 창출과 화재보험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주 대상 건물이라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보다 우량 고객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재무 컨설팅 및 보험 상품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최근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마이데이터와 보험 산업을 결합하여 발전할 수 있고 공실에 대한 경제 문제를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스톱 공실보험의 윤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가 아주 짧게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해주시죠. 네, 그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호한다는 건 청준하고 시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실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경기 때문에 경기를 가서 이펙트인데 경기라는 건 여러 건물에 동시 나가지고 생기는 리스크잖아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소형 건물 위주로 잡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만약에 위축되고 있으면 당연히 다양한 상권도 무너지게 되고 여러 건물주들이 피해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형 건물에서 어떤 운용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소형 건물은 메인 상권에 위치해 있지만 모두 임대자가 빠져나간 상황이지만 어떤 소형 건물은 루프탑을 새롭게 꾸미다든가 아니면 재생을 통해서 다양한 전대 방식을 통한 공유 오피스 임대 이런 방향으로 다양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운영 전문가를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아무리 경기가 타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대 방식이나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하면서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마이데이터가 이제 금융권에 많은 사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인 것 같아서 각 금융권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의 로망이나 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건물주라는 얘기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조차도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약간은 참 안타까운 현실 같은데 그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권이나 주요 상권이 18에서 20% 정도의 공실률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공실에 대한 임대료를 80%를 아까 한 주장 180까지 보장을 해주려고 하면 보험료가 제법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주의 공실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보험의 부담, 요율의 현실성 이런 것은 어떨까 질문드리고. 네, 가장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대라는 요율을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공실률이 몇 년간 2% 내외였다면 80%까지 지급하고 그 기간도 연장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공실률이 기존의 계약 당시에 공실률이 20%가 선정되었으면
최대 이율의 뭐 20%까지만 보장한다, 아니면 60일까지만 지급한다는 식으로 마이데이터와 뭐 건물 현황, 그다음 보험의 유무, 그다음에 개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유동적으로 변경시켜서 최대한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직장인에게 실업 급여와 퇴직보험이 있다면 건물주에는 공시보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업을 그 보장하는 우리 보험은 사실 민영보험은 없고 사회보험에 고용보험은 켜있는 것이고, 퇴직보험은 민영도 있고 또 사회보험 쪽에서도 있고, 그래서 국가협회 종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시라는 것이 경기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민영보험에서 취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적 측면에 가장 빠르게 타는 게 부동산이고, 그런 것에 대해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게 맞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된 발전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